이 국장님. 네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 예. 험지 출마를 하겠다. 뭐 예, 예. 본인이 입으로 예. 인천 계양을에 가겠다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했죠. 당을 위해서 당이 필요로 한다면 무슨 결단이든 어떤 희생이든 감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험지 출마 얼마든지 가겠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원희룡 피해서 비례대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예. 실제로 비명의 뭐 지금 가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분이 이원욱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원욱 의원은 이재명이 비례대표 출마하려고 병리병 선거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네.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금 그 논제의 핵심은 선거구제에 대해서 이재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현우 군이 얘기하는 병리평은 사실 국민의힘의 주장이거든요. 국민의힘이 병리평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원래 국민의힘은 병리평이었죠. 예, 그런데 준연동형 이 비례대표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선거 때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인 거고요. 국민의힘을 빼버리고 그렇죠. 야권 4당이 합쳐가지고 예. 그 당시는 민주당이 집권당이네요. 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국민의힘은 제외가 됐었었죠.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은 계속 병평으로 가자고 하고 그런데 민주당은 무엇을 하자고 내놓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예, 안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현욱은 야 이게 끝내 병리평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지. 왜냐하면 준연동형으로 가면 사실상 현역 의원이 비례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병리평으로 하면 이제 다음에 갈 수가 있다. 즉 병리평을 해갖고 이재명이 비례의 유력한 순번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현욱의 지금 비판이죠.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원래는 지난 4월까지인가 그게 끝났어야 합니다. 선거 한 1년 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계속 빨리 결론을 내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12월 12일이면은 그 예비후보 등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개특위도 계속 공전만 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은 1인 정당이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결론을 내주지 않으니까 거기에 무슨 간사든 누구든 아무도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이가 이렇게 뭉구적거리고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병리병으로 가가지고 본인이 비례대표 가려는 것 아니냐. 원희룡이가 오면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거 좀 추이를 봐가면서 진짜 오는 건지 나한테 겁주는 건지 이것도 좀 봐야겠다. 뭐 이런 식의 간보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오랫동안 이 현재 비례대표 어떻게 하겠다 선거구제에 대한 호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이유인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화가 났어요. 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 원래 중대선거구제로 한번 논의해 달라라고 던졌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제는 중대선거구제 말을 못하니까 소선거구제라도 어쨌든 비례 문제를 확실히 해라.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또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인구 그게 정해져야 또 선거구 획정을 할 인구 비례가 지금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구가 몇 개 있습니다. 지역들이. 꽤 됩니다, 지금.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막 그 얘기를 하고 정말 빨리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이재명이 하도 사실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신동아에 인터뷰를 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뽑혔어요. 팬덤의 기대는 나쁜 정치인은 국민 대표가 될 수 없다. 팬덤의 기대는 정치인 누굽니까? 나쁜 정치인. 지금 팬덤은 개딸밖에 안 보이잖아요. 누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진표 의장이 화가 났다.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잘하면 개항을 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딱 그 원희룡 장관이 그 가능성을 딱 나오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이슈가 어마어마하게 떴어요. 그 원희룡 장관의 행보와 그다음에 개항을과 그다음에 이재명 어떻게 할래 그다음에 하고 공이 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욱을 포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이재명 어떻게 할 건가가 최고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놨거든요. 만약 원희룡 장관이 예. 개항을 해 간다 하더라도 당선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 지역이 워낙 야세가 강해가지고 그렇죠. 송영길이가 5선을 한 적입니다. 5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는데 만약에 이재명이가 거기서 원희룡하고 또 붙는다 하면은 이재명이 발목이 꽉 잡혀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지역에 무슨 유세를 간다거나 전체적으로 어떤 선거에 중심이 된다. 내가 선거의 중심이 돼서 내가 다 당선시켰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당대표를 계속 하려면. 근데 자기는 발목부터 붙어갖고 개항을에만 있으면 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과반수 넘었을 때 내 덕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는 경우에도 더 말할 것도 지는 없고 경우는 바로 감옥으로 가야 되죠. 지난 선거 때도 네. 그 무명의 의사한테 그냥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정말 간신이죠.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뭐 그 지역에 연고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재명이도 없는 건 마찬가지고 그렇죠. 가서 붙게 되면은 아마 팽팽한 싸움이 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이가 어디 다른 데를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국회의원 떨어져 버렸다면 이재명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죠. 감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DJ나 YS는 국회의원 떨어져도 여전히 그 당의 중심이고 총재입니다. 그렇죠. 지역 기반도 튼튼하고 지역이 있죠. 지역이. 예. 누가 거기에 달라들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재명이 배지 떨어졌다고 하면 금 배지 없다고 하면 아마 아무도 돌아볼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에서 이 단어가 없어지겠죠. 친명이라는 단어가. 그러겠죠. 원희룡 장관이 오전 전승입니다. 보니까 선거에서 오전 전승. 양천구에서 3번 국회의원 당선됐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2번 당선됐는데 사실 이 다섯 가지가 전부 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예요. 예. 양천구 험지잖아요. 험지죠. 지금 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뺏겼고 제주도 사실 국민의힘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다 지금 민주당이고요. 그러니까 이현욱 의원이 개항을 또 무서워서 비례로 가려 하느냐. 비례로 가가지고 안정적인 당선을 희망하고 있다. 이재명에는 무조건 지금 금배지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동안 방탄으로 당을 사당화했고 금배지 달아갖고 방탄으로 이용해 먹더니 이제는 선거법까지 방탄 선거법을 만들려 하느냐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안위를 위해 생각을 하면서 집 하나를 굴리면서 어느 게 더 내 방탄에 유리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자세로 선거법 개정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건 정말 정치꾼이죠. 정치인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친명 쪽에서 설설설 그 비명들이 험지로 가라 하니까 네. 험지는 못 간다. 험지는 이제 안동 아니면 대구를 가든가 최소한도 종로는 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가 총선을 지휘하느냐. 사실 네. 민주당에서 이재명 빼고 나면 누가 뭐 돌아다니면서 지원 뉴스 정청래가 돌아다닌다고 무슨 표가 되겠습니까? 네. 누가 되겠어요? 오지 말라고 그러죠. 제발 오지 마세요. 이낙연이가 무슨 신이 나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이 얼마 전에 얘기했대요. 뭐라고? 시체에 의해서 무슨 승전가를 부르지는 않겠다. 네. 그러니까 자기 친낙계들이 다 공천 학살을 당한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지원 유세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마찬가지 이낙연이가 괜히 왜 돌아다니면서 그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간난을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개특위 김영배 그 야당 간사도 현행 선거법을 그대로 두면은 유성정당 논란이 벌어진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 등 51명이 유성정당 방지법을 만들려고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방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원래대로 병렬형으로 병지병으로 돌아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준연동형을 지금처럼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유성정당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현행 제도로. 국민이면 마찬가지고. 예, 다 만들죠. 또 뭐 민주당도 만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당대표가 비례대표 한다고 해갖고 당을 탈당할 수는 없잖아요. 탈당해야 그렇죠. 유성정당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례대표로. 예.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병리병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마음 편한 거야. 만약 이 원희룡이가 온다 한다 하면은 예. 고리 도망가는 게 최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심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요. 머릿속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현우 의원이 이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험지 출마 비망들이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진짜 병리병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도저히 글로 못하게 예. 하는 어떤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 이재명으로서는 좀 골치 아픈 게 지금 조국 신당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조추송. 예, 조추성이 나와서 신당을 만든다 하는데 병리병으로 간다 하면 그 싹이 끊어지죠.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현실적으로 뭐 거의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도 없고 그렇죠. 또 병리병으로 갔을 때는 뭐 비례대표도 한두 석 얻으면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문이라든가 문재인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을 지금 적극 뒤에서 백업하는 후원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예. 것을 다 그냥 모른 채 해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결정 장애가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도 사실 결정 장애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김남국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을 때 5일 만에 김남국 꾸짖고 뭐 이런 굉장히 시간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 안 맞는데 이번엔 정말 심해요. 이 선거구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지금 원칙과 상식 지금은 4명입니다만은 이분들은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40~50명 된다. 그리고 친문의 보수격이라고 할 수 있는 홍영표라든가 전해철 의원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시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이재명으로서는 이상민 의원은 탈당은 뭐 정해진 거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슬금슬금 이게 빠져나가고 이분들도 원칙과 상식도 12월 말까지는 답을 달라 그 3가지 조건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으로서는 자칫하다가는 이게 탈당 분당 사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근에는 뭐 이렇게 좀 힘께나 있는 또 목소리 좀 있는 의원들을 그냥 슬금슬금 만나면서 나 좀 살려줘. 네.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면서 공천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런다고 얘기가 들리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습효과 있잖아요. 친박연대 학습효과. 즉, 이렇게 무소속 연대처럼 각자 도생을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내세우는 후보들을 전부 다 갉아먹거나 아예 둘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어도 원칙과 상식이 옛날 독수리 오영재처럼 상대당으로 갈 수 있기 원칙과 상식이 좀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이 비명계들이 국민의힘에 못 온다면 아마도 친박연대처럼 네. 당이 아니더라도 무소속 무속연대 같은 것을 만들겠죠. 그러면 대개의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 우선 지역들,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들이 다 있으니까 완전히 재살 깎아먹기로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여 석만 왔다 갔다 하면 20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비명계가 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 또 파가 있습니다. 부엉이 모임도 있고 저 586 모임도 있고 이런 각각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따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서 나 좀 살려줘. 나 그렇게 크게 욕심 있는 사람 아니야. 몇 명까지 내가 봐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게 정말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도 정말 우리 속된 말로 먼 줄이 좀 당기는 것 같습니다. 예. 자칫하다가는 이재명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 지게 되면은 당연히 총재에서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대 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연히 한 석이라도 지면은 그렇죠. 국민의힘한테 물러날 수밖에 없죠. 지금 168석인데 국민의힘은 111석에다가 뭐 조정은 와갖고 112석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패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총재가 지고 지금까지 물러난 게 상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기로서는 물러나면 끝이에요.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른바 친문
반명이 아니고 비명 쪽에서 좀 온건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네. 공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렇습니다. 공천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만은 봐줄게. 뭐 이런 우리 건가요? 서로 손 잡읍시다. 예, 이거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원희룡 뭐 바람이랄까 원희룡 효과가 세기는 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원희룡이가 지금 거기 나간다고 얘기 한 바도 없는데 네. 한마디 쓱 시사를 하니까 이재명이도 그냥 아 뜨거라 하고 이거 비례로 튀어야겠구나 하는 그렇죠. 얘기가 벌써 나오고 벌써 나오고. 민주당에서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정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바지까지 네.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고 결정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원장관이 이거 신의 한 수라고 하나요? 잘 약간, 좀 터뜨려. 약간 일타 강사 때부터 승부사 기질이 갑자기 생겨난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승부사 기질이 있어요. 대권을 하려면 좀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릇이 커야 해요. 한번 사고 확실히 칠 땐 쳐야죠. 예, 그 점을 이번에 원장관이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